드론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유튜브 상에서 이제 표현되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다 이제 퍼포먼스거든요. 기체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사과나무.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엄지혜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요,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신기한 물건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에 대해서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 물건의 이름은 벌이 윙윙거린다라는 뜻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힌트가 되셨나요? 아니면 더 알쏭달쏭 어려워지셨나요? 저는 정답을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강연자가 직접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오늘의 답을 알려줄 강연자 진정회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강연의 주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언론이나 온라인상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드론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그 드론이라는 부분은 조종사가 기체에 탑승하지 않고 사전에 계획된 또는 이제 프로그램된 명령에 의해서 기체가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연 내용은 기체에 관련된, 드론에 관련된 정의와 또 원리, 그리고 이제 해외의 적용 사례, 그리고 또 상업용 조건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또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만든 기체를 직접 시연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강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드론 속에 담긴 놀라운 과학 이야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드론이라는 부분 자체의 단어만 갖고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전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기체에 관련돼서 UAV라고 표현도 하고, 무인 항공기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또 UAS, 또 에어크래프트, 로버크래프트, 이런 이제 사전적인 용도에 맞는 그런 명명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무인기 자체, 드론 자체의 종류와 또 역할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전에 저희 회사에서 만든 기체를 먼저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드론이라고 하면
그 역할에 맞춰서 그 구분을 하는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기체 자체의 용도에 맞게 뭐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해서 이제 그 기체가 어느 위치에서 작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체를 고고도 비행체냐, 중고도 비행체냐, 아니면 저고도 비행체냐를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글로벌 호크 같은 이제 기체는 이제 이제 고고도 수십 킬로의 고도에 올라가서 수천 킬로의 작전 반경을 갖는 감시 정찰 목적의 기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이제 프로젝터라고 그래서 저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수십 킬로의 고도에 올라가서 그 작전 반경이 수천 킬로 되는 이제 그런 고고도 기체입니다. 저거는 프로젝터는 이제 공격용 그 기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고도는 이제 저희 옆에 보시는 이제 그 미국의 그 섀도우라는 이제 기체인데 저거는 이제 한 수킬로의 고도를 유지하면서 그 작전 반경은 이제 수백 킬로가 되는 이제 그런 기체고요. 그리고 저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감시 정찰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골매라는 이제 저희 국산 기체가 있는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중고도 그 고도가 한 수킬로에서 작전 반경은 수백 킬로까지 운영이 되는 이제 국산 기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기체는 리모아이라는 건데 보통 저고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작전 반경이 작기 때문에 그 군에서는 이제 그 대대급 정도 이하의 그 전략화돼 있는 그런 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리모아이도 물론 이제 국내에서 제작한 그 제작사가 그 제작한 이제 기체고요. 저거는 이제 군에 벌써 대대급에 적용이 된 기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틸트로터라고 하는 기체는 아직까지는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그 국내 대한항공이나 이제 카이 같은 데에서 이제 그 시제품까지 만들어낸 이제 제품인데 저거는 이제 회전익의 장점과 고정익의 장점을 결합해서 만든 이제 기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기체들은 대부분 그 고정익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는 다 군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론 자체가 사실 그 어떤 민간보다는 군에 이제 적합하게 이제 맞춰진 이제 기체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군사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밑에 들어가는 그 이제 회전익 기체들이 있습니다. 회전익 기체는 보통 이제 엔진 기체와 전동 기체로 나누는데 엔진 기체들은 대부분 똑같이 군사 목적으로 많이 씁니다. 이 앞에 있는 쉐벨의 이제 S백이라는 모델인데 저거는 이제 국내 그 해군에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뭐 그 함에 이착륙이 가능한 이제 그런 기체입니다. 기체 사이즈는 보통 보면은 한 자동차 사이즈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뭐 스켈더나 또 그 이제 야마 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 엔진 기체고요. 근데 이제 저 기체 자체는 그 어떤 군사 목적만이 아니고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나 해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농약을 살포한다던가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기체 그 페이로드라던가 그 어떤 런타임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그 기체 자체의 이제 그 가장 이제 중심에 두려고 하는 기체가 이제 앞으로 밑에 있는 그 전동 회전익 기체입니다. 전동 회전익은 말 그대로 그 전기에 의해서 그 풀업이 이제 회전하면서 양력을 받아서 뜨는 이제 기체를 말하는데 요즘 그 아마존닷컴이나 이런 쪽에서 상용화하려고 하는 기체들이 다 이제 전동 회전익 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동 회전익 기체는 지금 이제 풀업이 8개 있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토콥터라고 이제 명칭을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6개는 헥사콥터, 4개는 이제 쿼드콥터라고 지금 이제 많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전동 회전익 자체의 기체가 뭐 상용화가 가는 이제 방향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동 회전익을 이제 운영하는 시스템도입니다. 저거는 이제 중앙에 보면은 그 기체의 FCC라고 해서 이제 보통 그 컴퓨터의 CPU 역할을 하는 이제 머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 머리에 이제 기체는
상공에 뜨려고 하면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기체에 들어가는 센서들이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이로 센서나 아니면 지자기 센서, 뭐 기압 센서, 또 방이나 거리를 측정하는 이제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체가 어떤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GPS도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이제 내장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체가 작다 보니까 보통 한 100m 정도만 상공에 떠도 육상에서는 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으로 보이는 걸 조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옆에 보면은 이제 OSD라고 해서 영상을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보드가 따로 이제 붙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영상을 광학기기에서 촬영을 해서 이제 모니터 쪽으로 송출을 하면 모니터의 출력물을 이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제 비행체를 갖다가 보통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방송이나 뭐 영화에서 보는 항공 촬영을 하는 기체의 시스템이 고까지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감시 정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명령을 넣게 됩니다. 어떤 위치에 가서 어떤 작업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넣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데이터 링크를 통한 이제 프로그램 비행이 이제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돼야지만이 감시 정찰이나 군에서 뭐 어떤 그런 목적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링크가 겹쳐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맵 기반에서 데이터 링크 좌표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현재 이제 구현되는 뭐 맵 중에는 이제 신뢰도가 있는 게 구글 맵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내용에 보시면 명령 같은 건 노트북 같은 거에 단말기에서 명령을 넣습니다. 대부분 이제 고도값 또 이제 웨이포인트 좌표 그리고 이제 속도 뭐 이제 또 업무에 대한 이제 성격까지 다 입력을 하게 되면 기체가 이제 자동으로 이루게 해서 현장에 가서 그런 작업이나 작전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동 회전익을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무인기 자체에 기본적으로 저런 형태로 다 이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데이터 링크의 자동 비행을 하는 이제 지도를 지금 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도를 갖다가 어떤 용도를 쓰든지 예를 들어서 뭐 택배를 한다, 물건을 배송한다 하게 되면 저런 자동 비행이 안 되면 절대 수동으로는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조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체를 운영하는 건 무조건 다 자동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이제 구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상용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저희 그림에 보시면 뭐 기체의 위치와 웨이포인트를 지정해준 이제 세 포인트를 비행을 하는데 이제 고도는 몇백 미터, 몇 킬로, 또 속도는 몇 킬로로 가는지, 또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단말기로 입력을 하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드론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유튜브 상에서 이제 표현되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다 이제 퍼포먼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현은 뭐 이렇게 영상상으로는 다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기체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간단하게 사례별로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어요. 어디까지 구현되어 있는지. 지금 이제 가장 이슈가 돼 있는 재작년에 말에 이제 아마존닷컴에서 지금 기체로 택배를 하겠다라고 해서 큰 이슈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거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좀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체가 전동 기체이기 때문에 런타임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로드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 기체 같은 경우에는 런타임은 보통 한 30분 비행할 수 있는 기체고 페이로드는 그러니까 물건을 실는 무게는 한
22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리는 이제 16km라고 했는데 뭐 현실적으로 16km를 갔다 오면은 맥스가 되기 때문에 비행체로서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는 저게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이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런 부분이. 근데 거기다가 더 이제 문제점은 기체 자체가 전동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전자기기에 대한 어떤 그 에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저 부분 자체의 안정성은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람이 많이 이렇게 모이거나 도심에서 저 기체를 날린다는 것은 좀 상당히 이제 위험한 현재까지 기술로는 좀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그 어떤 기업의 홍보 목적이나 이제 앞으로 미래 이걸로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뭐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이제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DHL에서 이번에 이제 시연했던 그 파슬콥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기체는 지금 이제 그 마이크로 드론이라는 회사의 MD-1000 모델을 갖다가 그 적용한 사례인데요. 저거는 이제 페이로드가 한 1.2km, 그리고 이제 그 작전 거리, 작업 거리는 한 12km 정도, 그리고 비행 시간은 한 3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에 맞는 적합한 저거에 맞는 조건에 상용화는 가능한데 이제 그 위에 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구글 프로젝트 윙이라는 건데 저것도 사실 이제 고정익과 회전익의 장단점을 그 부각시켜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기체여서 저거는 상용화하기가 좀 뭐 기체의 어떤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밑에는 이제 그 블랙 호넷이라고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군이 실질적으로 작전에 그 뭐 적용했던 기체인데 사실 기체 사이즈가 한 10c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한 800m 정도의 작전 반경을 갖고 그리고 그 보통 이제 30분 비행을 하는데 저 기체 가격이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민간에서 조이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기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가 다 구현돼 있지만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밑에서 운영하는 지휘 통제 장비까지 갖췄을 때 그 정도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는 이제 그 닉시라는 이제 그 웨어러블 이제 캠코더라고 하는 이제 저 기체가 이제 많이 또 이슈가 됐는데요. 저거는 사실 기체는 플렉시블하면 안 됩니다. 그 프레임 자체가 우선 그 하드웨어지만이 기체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기체입니다. 기체로서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이 목적이면은 기체의 이제 가격이 중요한 부분인데 기체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각종 센서들이 구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센서 하나의 가격이 어마어마한 가격들이 됩니다. 그것도 슬림화해야 되고 아주 초경량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에 들어가는 그 센서들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 기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겠죠. 이게 지금 현재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기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저기 구현이 된다고 그러면 가격은 똑같이 몇 천만 원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이렇게 실현이 좀 그 불가능한 기체고요.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자노라는 저것도 이제 그 뭐 캠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기체긴 한데 저거는 그래도 이제 기체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센서를 쓰든 뭐 구현은 될 거라고 봅니다. 저거는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단가는 떨어뜨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현실성이 있는 기체고요. 하지만 저게 이제 구현되려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조이 목적의 기체들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한 200불 언더에서 그 구현이 돼줘야 소비자가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저는 센서 하나에도 200불이 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럼 현실적으로 저거를 뭐 20만 원 아닌 뭐 몇백만 원에 조이 목적으로 사라고 그러면 절대 사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안 되면 사실 저걸 상품화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이제 범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체들을 보면 너무 뭐
크거나 엔진 기체나 여러 종류의 기체들이 많은데 상용화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휴대성이 좋아야 됩니다. 운반을 하거나 뭐 그럴 때 비용들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기체의 효율성이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만이 기체를 상용화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가장 적합한 게 보통 이제 1m에서 이제 구현되는 전동 회전식 기체가 이제 앞으로는 상용화에 이제 가장 앞장설 수 있는 기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적용 분야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명시를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 촬영에 대한 부분은 워낙 이제 상용화가 많이 돼서 뭐 그 부분 이제 더 이상 언급을 안 해도 될 것이고 각종 이제 감시 정찰이나 시설물 관리 뭐 그런 용도로 현재 뭐 사용도 하고 있고요. 이제 적용할 예정인 사례도 많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요 내용들만 봐도 아 그래 이런 거 가능하지 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는 지금 이 장면은 저희가 큰 대교 위에 설치되어 있는 그 구조물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근접해서 지금 촬영을 한 거거든요. 저런 식으로 다리나 댐 같은 그 큰 구조물들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기체로 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동영상을 사례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은 지금 이제 보통 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접근하기가 보통 2,000고지 정도 넘어가면 사람이 정상까지 가는데 보통 10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이 기체로 가면 1, 2분이면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그 현장 자체를 접근성이 너무 기체 자체로 이동하는 게 좋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 비행이든 아니면 수동 비행이든 그게 이제 감시 정찰 목적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가 산악 관련돼서는 굉장히 편리한 기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산림과학원에서 저희가 그 산마다 기상을 측정하는 센서 장비들이 있답니다. 이제 그거를 하루에 수시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걸 확인하고 이게 어떤 파손이 된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한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기체가 가서 시설물을 확인하고 돌아오게 되면 사람이 몇 시간씩 올라가서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이제 번거로움은 없어지겠죠.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정현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드론 이렇게 뜰 때 보니까요. 생각보다 화면으로 보신 분들은 못 느끼셨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소리도 굉장히 크고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추력이 저 정도 되면은 한 20km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내에서 띄울 수 있는 그런 기체는 아닙니다. 아마 국내에서 최초일 겁니다. 와, 네. 최초로 오늘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실내에서 띄우는 장면을요. 자, 드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이게 기상 영향력에 있어서 영향을 좀 받지 않겠나. 그러면 뭐 악천후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조금 단점이 발견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체는 유인기체든 무인기체든 악천후에는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유인기체도 뭐 강한 바람이 불거나 또 뭐 비가 뭐 엄청나게 이제 내리거나 했을 경우에는 기상에 의해서 뭐 기체를 띄우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떤 풍속이 너무 세거나 아니면 우천시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유인 기체처럼 비행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천시에 기체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방수 처리를 해서 운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이제 풍속에 강한 또 기체를 또 개발을 한다던가 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 향상을 시킬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유인기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악천후에는 사실 이제 운영하기가 좀 어렵고 이게 비행체라는 게 떨어지면 그러면 끝이기 때문에 절대 출항할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체를 운영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행체를 안정성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악천 후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스튜디오에 이런 다양한 드론들이 눈앞에 있어서 더 실감이 좋았는데, 뭐 드론의 크기나 그리고 날개 개수나 이런 것들과 용도 그리고 안전성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안정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블랙 호넷이라는 이제 그 기체를 보면 기체 사이즈가 작잖아요. 작으면 풍속에 진짜 입김을 불어도 애가 못 뜹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못 뜨거든요.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기체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풍속에는 좀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로드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목적에 맞춰서 기체 사이즈는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런타임이나 페이로드나 이제 그걸 이제 설계에 이제 다 가감을 해서 이제 구상을 해서 이제 만드는 부분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셀카봉이 아니라 셀카 드론이 오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드론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주신 진정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요, 집에 차가 있는 집이요,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좀 신기하지만 언젠가는 집집마다 자가용 드론 한 대씩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드론과 함께할 우리의 미래를 꿈꿔보면서요. 오늘 사과나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